그 좋은 내가 좋은 부모가 되려고 하면, 내가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면, 좋은 아빠가 되려고 하면, 활자에서 좋은 엄마가 되려고 하면 도대체 무엇을 기준으로 가야 될 것이냐를 갖다가 차갑게 생각하면, 일단은 여자 사진은 일간이 식상을 잘 생하고 인성으로 다시 일간을 생하셔야 돼요. 인성으로 인성. 이때 정의는 자식한테 더 큰 기회를 항상 제공하고자 하는 그런 역할로서의 정인 역할을 하죠. 그래서 지금 이게 육신으로다가 얘기하는 이유는 인간관계 속에서 역할이 설정되는데, 일간이 식상을 생해야지 생물학적으로다가 내가 낳은 자식이에요. 생물학적으로 내가 낳은 자식한테 더 큰 기회를 제공하려고 하면 정인이 일간을 생해야 된다. 본인들의 사주가 이와 같지 않다면 자식은 내가 키우는 것보다는 사회가 키워주는 것이 낫다. 일간의 식상을 생해서 생물학적으로 내가 낳은 자식은 자식하고 시간을 갖다가 많이 보내주는 친구 같은 엄마로서의 역할을 한 것입니다. 자식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줘야죠. 자식하고 시간을 많이 보내줬으니까 친구 같은 엄마가 된 거고, 친구 같은 엄마가 됐으니까 엄마가 낯설지 않죠. 친구 같은 엄마. 근데 무인성하게 되다 보면, 여자가 무인성하게 되다 보면 자식한테 친구 같은 엄마로서만 역할을 하다 보니까 권위가 안 쓰죠. 권위라는 것이 권위. 그래서 자식이 조금 만만히 돼야죠. 그 엄마가 인성원에 딱 도착하면 자식이 만만하게 대하는 그 태도를 딱 보고서 얘 말투하고 봐, 말투 봐. 또 싸가지 없게 말하네, 이거. 이렇게 바로 또 훈육이 들어갑니다. 그럴 때 갈등을 느끼죠. 내 자식한테. 그래도 자식하고 친구 같은 엄마가 인성으로 왔다가 또 마음 싹 변하면 되겠어. 엄마인데, 명색이. 그냥 가만히 있으면 되는데, 인성원에 당신이 불편한 거지. 근데 반대로다가 무식상하게 되면 자식한테 친구 같은 엄마의 노릇을 못 하셨다는 얘기거든. 그럼 자식한테 시간을 갖다 많이 할애해주지 못하는 부모를 말하는 거예요. 자식하고 함께한 시간을 많이 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엄마는 두 가지 엄마로다가 결정을 해야 되지 않냐. 생물학적인 일간의 식상을 생하는 엄마, 인성으로다가 키워주신 엄마. 인성을 키워주신 엄마예요. 그래서 엄마는 도대체 엄마의 자격 조건은 뭡니까? 일간의 식상을 생해야지. 인성으로다가 자식을 잘 길러낼 수 있어야지. 두 가지 조건이 다 있으니까 있으시면 훌륭한 거예요. 그럼 엄마들이 인성이 일간을 잘 생했다는 얘기는 자식이 늘 엄마로서의 어떤 위험이라든가 엄마로서의 어떤 처세를 갖다가 이렇게 틀리게 하지는 않았다는 얘기죠. 근데 선생님들이 이렇게 얘기하니까 내 살자는 정인도 있고 식신도 있고 근데 이렇게 붙이려는 게 아니라 정인이 있었더니 편인이 있어요. 이렇게 있어요. 편인이 있죠.
선생님들 편의는 안 돼요? 이렇게 물어봐야죠. 편의는 자식을 갖다가 이렇게 기회를 갖다가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기회를 제공해 주는 게 아니고 더 큰 기회를 만들어주고 더 큰 기회를 쏟기. 그러니까 길은 엄마로서의 어떤 모습을 갖다 보는 게 아니라 애한테, 애를 슈퍼맨이기를 갖다 바라는 거예요. 무한한 능력을 가지라고 얼르고 위협을 주는 엄마예요. 그래서 애한테 스트레스를 더 많이 주셔서 되게 인성 망한 사람들은 자식이 되게 진로에 대한 혼돈을 갖다 겪는 것들이 많아요. 선생님들은 아마 착하셔서 편인이 없으실 거야. 나만 있어 나만. 선생님들은 편인 같은 경우는 편인이 이렇게 있으면 되게 애한테 되게 이렇게 애한테 힘든 표정을 지으시고 힘든 내색을 했다는 얘기거든요. 죄송합니다. 자식이 더 힘들거든요. 어린 나이인데 더 힘들죠. 근데 애보다 내가 더 힘들다고 우겨댔어요. 설마 선생님들은 안 그러실 거야. 더 힘들다고 안 그러실 거야 아마. 왜 편의는 더 힘들다고 얘기했는지 이해하셔요? 네? 이해 안 되세요? 자식은 정인으로 기르는 거지 편인으로 기르는 게 아닌데, 편인은 항상 내 사정을 먼저 얘기해요. 내 사정. 나 힘듦을 먼저 얘기했는데 얘기 안 했다고 하시는데 표정과 눈빛으로 더 힘든 내색을 분명히 했어요. 자식이 그 눈치를 모른다면 바보예요. 자식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나 안 하다냐고 했다. 정인이라고 하는 것은 당신 얘기 아니라 너를 위해서는 기회를 갖다 주지 하는 거다. 그러니까 표정과 눈빛까지 속일 수는 없다는 얘기예요. 근데 선생님들이 아시지, 말로다가 사람을 갖다 말로다가 애라고 하는 것은 애 기준의 눈높이 교육을, 아까 정인으로다가 식상을 갖다, 정인이 일간을 생각하고 식상을 생각하지 애한테 눈높이 교육을 했다는 얘기를 말하는 거거든요. 애하고 눈높이 교육을 하는 엄마가 되려면 정인으로 일간을 생각하는 건데, 편인으로 일간을 생각하면 애한테 눈높이 교육을 한 게 아니라 필요 이상 기대치를 너무 높였다는 얘기죠. 필요 이상 애를 갖다가 어른이 된 애를 어른처럼 인정해주지 않았다는 게 편인이에요. 편인분들 속상해하지 마세요. 그냥 그렇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이 설마 이렇게 얘기했는데 내일 또 가서 애를 갖다가 눈빛으로다가 잡아주치든가 이렇게 하면 곤란하죠. 물어봐야지. 정의는 너 오늘 기분이 어떠니? 오늘 회사에서 무슨 일이 있었니?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정의는. 편의는 칠해진자. 오늘 너 기분 나쁘구나. 벌써 이렇게 알아주는 척 하시는데 제발 그러지 말라고. 진작 때리지 마시라고. 물어보시라고. 습관은 그 말 한마디에 틀리는 거예요. 편인이라는 것 자체는 어떻게 말하고 정의는 어떻게 말하는 거, 이런 말은 그래서 편인 같은 경우는 이렇게 쇠약한 식상을 갖다가 냈다 극하게 되면 애들이 참 굉장히 이렇게 수동적인 인물이 되죠. 중압감 속에 사는 어떤 애들의 어떤 혼도된 정신 상태를 갖다 이룰 수 있으니까 그걸 갖다가 이렇게 잘 이해해 주셔야 돼요. 지금 편인 얘기하는 거고요. 선생님들이 이렇게 아까 밀간이 식상을 잘 생활하는데 식신을 잘 생활하라 그랬지, 또 상관을 생활하는 사람도 있어. 네? 식신을 잘 생활하고 밀간이 식신을 잘 생하면 나도 행복, 너도 행복이에요. 애를 갖다가 그냥 내가 낳은 새끼가 식신이면 그 애를 갖다가 애도 편안하게 하고 나도 편안하게 해요. 그래서 애가 스스로
식신이라고 하는 것은 스스로 자급자족할 수 있을 때까지만 뒷받침을 해주는 엄마의 역할을 해요. 되게 식신. 그러면 애가 밥숟갈질하면 더 이상 밥숟갈질을 돕지 않아요. 식신은. 애가 옷을 입을 줄 알면 더 이상 옷을 입혀주지 않아요. 식신. 제가 상관을 또 험담할 건데 이 상관은 늘 이웃집 애랑 비교하면서 키워요. 자기는 안 그랬다고 하는데 이미 이웃집 애를 빗대서 얘기했어요. 누구는 어땠는데 벌써 상대적인 남들은 이랬는데 우리 애는 왜 이럴까? 벌써 마음이 그렇게 들었어요. 식신은 내 애만 보는데 상관은 남의 애를 보고 나를 봐. 우리 애를 보니 한장 면장을 하고 오장육부가 찢어지는 듯 아프대요. 왜 당신이 그렇게 봐놓고 아프대요? 우리 애만 봐야지. 난 마라톤이라고 하는 영화를 보면서 참 깊은 감명을 받았는데 그 마라톤은 우리 애만 집중한 거예요. 왜 남을 봐요? 상관은 꼭 남하고 비교하면서 길다 보니까 애를 경쟁 속에 경쟁에 몰아세우고 경쟁에 힘들게 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갖다 경쟁에서 꼭 경쟁에 치열한 곳으로다가 결국은 되게 상관이 있으면 되게 치열한 경쟁 속에 애를 내몰아 놓고 너가 노력 안 해서 이 모양이다라고 흠은 안 돌는지 모르지만 어쨌든 뭐 이렇게 같이 울고 불고 하긴 합니다. 속상해서. 경쟁 속에 자기 어쨌든 치모는 어떤 그런 걸 갖다가 어떤 무한 경쟁은 꼭 내미셔요. 생존 경쟁에 내미고서 그렇지 않았다고 하는데 그랬습니다. 비교하면서 키우지 마시고 참하게 키우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팔자를 안 믿는다 그랬죠. 그죠? 그러니까 안 믿으려면 지금 이거 정확히 하시고 내 애를 갖다 정말 나는 이렇게 키우는 건 아닌지 조사를 해보시라고. 내 마음 조사를 해서 애한테 이렇게 하는 건 아닌지 조사를. 애가 경쟁 속에 스트레스를 받고 있으면 스트레스를 갖다 알아주라는 얘기가 아니라 같이 힘을 보태려고 하셔야 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식신은 같이 힘을 보태려고 해요. 상관은 힘을 보태려고 하지 않고 상관이 제일 좋아하는 방법은 그 친구 주변 친구를 얘기해요. 아들 친구에 너는 참 좋은데 이 친구를 잘못 만나서 네가 이런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어쨌든 이 상관의 주변에 대한 상황 자체를 갖다가 누가 험하면서 우리 아들을 부추기는 방법으로 키우는 방법이 이미 그게 넌센스라는 얘기예요. 그 정도만 할게요. 좀 그렇다. 너무 이렇게 상관에 있는 건 좌절하지 마시고 자식을 갖다가 마음으로 잘 키워내세요. 식상 자체가 이제 그죠? 아이하고 눈높이 교육을 하는 엄마의 모습은 이렇게 항상 정의, 일관, 식신 이렇게 됐어요. 품질 좋은 자식을 낳으려면 일간이 식상을 생하는 것, 근황보다 식신을 생하는 것, 품질 좋은 자식을 낳죠. 그럼 식상이 됐으면 거기에도 정신을 깃들려면 정인이 있어야 되고 식상이 생재돼야지 자식의 사회성을 바라보는 거예요. 자식이 활동성은 식상이 생재로 가야 돼요. 근데 그 식상이 있을 때 또 생재를 갖다 요구하잖아요. 식상을 보고 생재가 잘 돼야지 자식이 그 처세가 자기 앞가림을 하는 처세로서 활동을 하게 돼요. 식상을 볼 때 또 생재까지 봐야지. 지금 이거는 부모를 보는 것이 자식을 보는 게 아니에요. 내 팔자가 생재가 잘 되는지 보는 거예요. 그 자세가 처세가 좋은 것을 보는 건 재성. 근데 이렇게 되는데 예를 들어서 여기
여기 또 같이 눈 마주치기 민망한 분은 비겁이 있어. 쟁제했어. 자식의 처세가 쟁제됐단 말이야. 처세한 모습이 식상이 재성인데. 그럼 그건 뭘 말하는 거냐면 아들의 처세에 일거수일투족을 잔소리하는 비겁이 있다는 얘기예요. 대개 그 비겁이 쟁제하게 되면 대개 운에서 나이 들어 쟁제하게 되면 자식이 대개 그 기숙학원 가거나 군대 가면 누가 훈육해주죠? 고참이, 상사가. 아유 군대 갔다 설주러 쟁제하는 거야. 되게 쟁제한 사람들은 기숙학원에 잘 보내고 기숙학원은 사감 선생님이 대신 빌려주죠. 어릴 때는 쟁제하게 되면 누가 기르는 거예요? 보호모가 기르죠. 보호모. 내 애의 처세에 대해서 이렇게 행동인데 근데 긍정적인 것만은 아닌 게 원래 비겁이 식상을 생해야지 보호모를 얘기하는 거고 비겁이 식상을 생하는 것보다는 쟁제를 하게 되면 애의 처세에 훈육하는 선생님이 있다는 얘기는 대개 애를 갖다 왕따 시키거나 애를 갖다가 좀 따돌림하거나 애를 갖다가 이렇게 뭔가 이렇게 차별 대우를 갖다 하는 그런 상황이 많이 벌어져요. 쟁제하면. 그래서 팔자 형태가 식상생제고 쟁제되는 것은 아닌지 이걸 조사해야지. 식상생제가 잘 되면 제사주같이 식상생제가 잘 돼서 제다 신약하게 되면 자식이 알아서 처세해서 지 멋대로 사는 애예요. 이게 좋은 게 아니고 식상이 생제에다가 재성을 설계를 쑥 해버리면 애가 너무 자기 처세가 좋다는 얘기가 아니라 자식이 가출했다는 얘기야. 자식이 뭐야? 가출. 지 멋대로 컸으니까. 그래서 신왕 식상 생제가 돼야지 자식이 부모 통제 아래서 성장성을 두서 안정하게 나가는 거고 대개 극신약, 제다 신약한 사람들, 팔자들은 자식이 너무 멋대로 해서 천방지축이어서 자식 같은 경우에 우리가 일탈을 바라볼 수 있다는 얘기예요. 사람들은 아마 이런 팔자는 없을 거야. 팔자가 중에서 혹시 또 제다 신약이 또 저 말고 또 있다. 이게 걱정스럽긴 하다. 그러니까 당신의 팔자가 자기 팔자가 신왕 식상 생제가 되면 자식도 고등학교, 대학교 안정된 교육을 받고 뭔가 사회적인 진출을 하는데 대개 제다 신약하게 되면 애가 필요 이상 먼저 처세가 좋아서 먼저 나가는 거니까 대개 중고등학교, 대학교 시절 되게 기숙학원 가고 자기 혼자서 스스로 큰다고. 그것에 대해서 어쨌든 문제를 갖다 알시면 돼요. 식상 생제까지 있는데 식상이 관사를 본 구조가 있거든요. 식상이 생제도 하지 않고 관사를 냈다 본 사주가 있어. 식상 생제를 물론 식상 생제가 재생관까지 가는 구조가 되면 이건 어떻게 하면 애 처세가 좋아서 반장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반장. 식상 생제가 재생관까지 갔다는 얘기는 애 처세가 능해서 반장도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신왕 식상 생제가 관까지 갔을 때야. 근데 팔자가 뭐 20글자요? 8글자밖에 안 되잖아. 대개 그런 팔자는 없어. 그리고 저만 보러 온다고 항상 내가 얘기하죠.
우리 고객들은 식상이 바로 관살만 받고 있어. 응? 물론 신왕이 돼갖고 신왕 식상이 관을 보고 있으면 애가 영재예요. 근데 신쇠 관을 보고 앉아있으면 반대로 왕따예요. 신세하고 관을 보고 애가 하는 일이 뭔가 따돌림 받을 만한 행동을 한다는 거죠. 원래 식상이 관사를 갖다 대한다는 얘기는 애가 상탔다는 얘기거든요. 원래 애가 상탔다는 거. 애가 주목받고 있다 이런 얘기 나오거든요. 근데 신왕 식상이 관을 봐야지 당첨과 상을 받은 거지. 신이 쇠한 과정에서 관을 보게 되면 이거는 왕따 했다는 얘기예요. 고초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은 자식 팔자 볼 필요 없이 내 팔자 잘 보자. 자식을 팔자를 보지 말고 내 팔자만 봐도 자식이 그려져 있는데 왜 자식을 팔자를 보지 뭐냐. 남자 팔자의 기준은 똑같이 보는 거예요. 남자 팔자도 남자는 관살로다가 자식을 본다면서요 뭐 이렇게 하는데 그냥 남자 팔자도 똑같이 식상으로 일간의 식상을 생하는 거로다가 생리학적인 생체학적인 자식을 맞아 보라 봐라. 일단은 그리고라 그랬어요. 자식하고 눈높이 교육을 하려고 하면 그리고 재생관 자식이 마누라가 낳은 자식이 재생관이에요. 마누라가 낳은 자식인 재생관이 관인 상생에 이르러야지 관인까지 가야지 자식하고 눈높이 교육을 하는 아빠가 됩니다. 꼭 이런 팔자가 되면 내가 서울대 나왔으면 자식도 서울대, 내가 장관이면 자식도 장관이에요. 대를 이어서 연결해 나간다는 얘기예요. 선생님들 한 방에 또 재생관, 관상생했더니 재관, 이짝에 재성, 인성, 여기 뭐 이렇게 완전히 뭐 따로따로 노는 거 갖다 억지로 갖다 붙이지 마시고 이런 사주들은 우리한테 안 와요. 인성이 왕하고 관성 설계된 분들이 재생관 안 된 관성 설계된 분들이 오셔요. 남자가 인성이 왕하고 관성을 설계된 재생관 안 받았으니까 관성 설계잖아요. 이런 분들이 고객이라고 손님들이라고. 그러면 그 자식은 이미 눈높이 교육을 된 게 아니라 눈높이라는 거, 재생관이라는 것은 선생님들은 재생관이라는 것은 뭘 말해요? 애가 잘못했으면 잘못한 거를 갖다 분명히 지적하는 거예요. 그때 지적하는 거예요. 재생관. 눈높이 교육 그때 잘못을 지적해줘야 돼. 사람이 잘못은 크게 저지르는 게 아니에요. 그때 실수하는 것을 갖다 쌓아두지 않고 그때 실수를 갖다 늘 점검하고 체크해주는 것은 재생관이에요. 재생관된 사람들 같은 경우는 늘 잘할 수 있어 항상 응원을 아끼지 않는 아빠의 역할을 해요. 재생관되어 있습니다. 팔자가. 우리 아들 잘할 수 있어. 이런 얘기를 갖다 하시는 건 재생관이에요. 근데 재생관 할 때는 내가 이제 관들어야겠죠. 좀 전에는 관인만 되어 있죠.
그는 애가 삼수사수는 따는 당상이야. 그냥 아버지 팔자가 관인삼생으로 간섭됐으면 애가 삼수사수는 따는 당상이라고. 애한테 응원하는 말을 한다는 게 낯간지럽다고 생각하는 부모님이에요. 그 사람은. 알아서 잘해주겠지. 하겠지. 자식을 지나치게 이해한 아빠가 돼요. 되게 어떤 문제가 터질 때까지 기다려줘요. 그럼 눈높이 교육이 아니라 뭐라 해야 되죠? 네가 잘못되기를 갖다 방치. 참 좋은 단어다. 방치하는 분이라고. 인왕양은 방치하게 되고 제가 너무 왕해서 관을 넘어서면 이 관을 넘어선다는 건 이해하시겠죠? 제가 왕해서 관을 넘어서면 이거는 자식의 어떤 능력을 갖다가 자식의 능력을 갖다가 의심하는 부모로서 눈높이 교육을 하는 것은 아니에요. 자식의 능력을 의심한다. 오히려. 그래서 그 또한 타이밍을 갖다 잘 맞추는 모습은 아니에요. 이 또한 태만하게 만들어요. 자식을. 남자살주에서는 재생관, 관상생 이거를 사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관이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생체학적인 형방이든 식상, 아버지의 역할을 갖다가 아버지의 역할은 인성을 보는 게 아니라 관의 역할을 보는 거예요. 남자는 자식을 가문을 잇는 하나의 씨앗을 보는 거기 때문에 관이에요. 그래서 관의 동작이 중요해요. 선생님들한테 이제 인자, 을사, 무인, 신은 제가 잘 모르겠어요. 아까 얼추 들은 얘기요. 저 한 번 들으면 안 까먹거든요. 그 임수가 저거 관을 넘어선 거예요? 안 넘어선 거예요? 그거. 인자, 을사, 무인. 넘어섰죠. 넘어선 건지 안 넘어선 건지 모르겠어요. 쟤는 넘어섰어. 아니요. 관이라고 하는 자체가 이 천간에 투관되고 재성이 투관됐어도 재성이 근이 없으면 인을 극하지 않아요. 재성이 근이 있기 때문에 관을 넘어선 거예요. 이건 눈높이 교육가 아니에요. 과잉 친절이에요. 서비스 하나 봐요. 서비스 알아봐요. 네? 서비스라는 것은 눈높이 교육하고 서비스라는 거가 있고, 근데 서비스라는 것은 불필요한 것을 갖다가 해주는 거. 애가 할 수 있는 일을 갖다 뺏어서 하는 일은 서비스예요. 애가 할 수 없는 일을 돕는 것은 눈높이 교육이에요. 애가 할 수 있는 일을 뺏어서 한 것은 서비스예요.
선생님하고 저희들하고 얘기하면서 저도 선생님이 똑같은 말도 뭔가 자꾸 말을 하면서 서로가 나아지는 형태를 보이는 것은 재생관이에요. 그러나 제극이 나면 이게 말인지 이게 뭐 이렇게 흉인지 뭐 이렇게 구분이 안 가요. 저도 제극이를 하고 있어요. 관을 생하지 않아요. 천만다행이야. 내가 뭔 재생관이야. 자식한테 하는 말이 미안하다밖에 할 말이 없어요. 해주는 게 하나도 없어요. 눈높이 교육을 못했으니까. 눈높이 교육이 안 되면 애하고 같이 놀아주는 게 가장 중요한 것이지, 애하고 놀아주는 거, 애하고 시간 많이 보내주는 거, 친구 같은 아빠가 재생관이에요. 남자가 식상이 유효하면, 남자가 식상이 팔자에 유효하면 자식을 갖다가 자꾸만 오기를 나게 키우는데, 그 오기를 나게 키우는 방법론은 조건부를 제시하는 아빠. 너 이번에 상 타면 내가 자동차를 사줄게. 이번에 뭐 하면 내가 자전거 하나 사줄게. 이런 조건을 내세우는 아빠가 되는 것이 식상인 거예요. 그게 자기는 애한테 최대한의 배려라고 생각하는 것이 식상이에요. 선생님도 식상 있는 분들 분명히 그렇게 얘기해요. 요번에 너 상 타오면 내가 자전거 하나 사줄게, 게임기 사줄게 그랬다고. 그게 식상이에요. 조건부 내세웠다는 얘기예요. 근데 저는 애한테 눈높이 교육이라는 것은 재생관하라. 애하고 같이 영화 봐줘라. 애하고 같이 TV 봐라. 애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주라. 재생관하라. 재생관만 하지 재극인하지 마라. 관에 대한 동태, 행동을 너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너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잔소리를 했다는 얘기예요. 재극인한다는. 자기 의견을 상대방한테 주입하려고 했다는 얘기는 눈높이 교육이 아니에요. 애들이 진로에 대해서 내가 일로 갈까요? 절로 갈까요? 했을 때 인터넷 자료를 다 조사해갖고 애가 궁금해하는 걸 미리미리 조사해서 딱 기획안을 갖다 놓고 슬쩍 딱 갖다 놓으면 이거는 관인상세하는 거예요. 애가 하는 일에 참견한 건 재능이라는 거예요. 선생님 같은 경우가 이렇게 신문 보다가 신문 내용 참 좋은 글귀가 있으면 바로 스크랩하다 자식 책상 위에 슬쩍 갖다 놓는 분들이 있어요. 이렇게 한 사람인지 새벽녘에 애 일어날 때 같이 나오고 그게 재생관인데 어쨌든 제가 이렇게 하는 얘기 들어보면 이게 일상생활에서 나는 과연 재생관하고 살고 있는지 식상으로다가 애한테 조건부 제시해서 공부하면 이렇게 해줄게 해갖고서 자식 아빠 너 잘했다고 생각하는 나는 아닌데 나를 조사하니까 나 자신은. 근데 식상의 아빠는 대개 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그분한테 설명을 해서 조건부 제시해서 그게 아빠는 다 했다고 생각하시죠? 그러니까 그러면 다들 그러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러면 다들 그러는 줄 알아.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요. 물론 이렇게 지금 이렇게 재생관 관인상생인데 재생관 관인상생했을 때는 반드시 근황하지 말고 인성으로 신앙을 이루어야 돼요. 관성으로다 인성을 생해서 신앙을 이루어야 돼요. 선생님들이 대개 공부하시는 분들이 헷갈리는 것이 관인상생인데 관인상생이 관성으로다가 신앙을 이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럼 대개 관성으로다 인성을 생하고 신앙을 이룬 사람들은 대개 신약해 보이거든요. 이게 극신약한데? 이렇게 보이거든요. 그게 신앙이라고 얘기할 거거든요. 관성이 인성을 생해서 신앙을 이룬 사람들은 처음에는 신약하나 나중에 신앙해지거든요.
모든 일에 대해서 신중하게 생각할 줄 아는 사람이라는 얘기예요. 되게 신앙해지게 되면 너무 이렇게 너무 신태화하면 건방지거든요. 신태화한 사람들은 건방진 이유가 건방지고 싶어서 건방지는 아니에요. 별 관심이 없는데 자꾸만 나한테 관심 쏟으래서 멋모르는 거에 반응하려다 보니까 건방져 보이는 거예요. 말 되나? 말 안 되나? 이것다. 어쨌든 우리는 귀한 아빠, 귀한 엄마가 되자고요. 팔자는 이러하더라도 어쨌든 육신은 이러하더라도 이렇게 옛날에 10년 전에 제 도반들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도대체 육신 어떻게 하면 잘하냐, 어떻게 하면 공부 잘하냐고 나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육신을 어떻게 하면 공부를 이렇게 자유자재로다가 이렇게 펼쳐질 수 있느냐. 나는 소설책을 갖다가 요즘 내가 드라마 많이 얘기하고 옛날에 소설책을 갖다가 밑줄 그면서 요거는 식상이 하는 말, 요거는 인성이 하는 말, 요건 저기 한 말, 이걸 갖다 어금님을 위해서 책 몇 권을 갖다 했어요. 쌤들도 그게 자꾸만 이렇게 요거는 정의는 어떻게 말하고 식신은 어떻게 말하고 이게 대사 대본처럼 다 나오는. 요즘 굳이 그거 안 보고 영화 안 보고 드라마 봐도 알겠는데 그렇게 하진 않죠. 그래서 이렇게 정의는 어떻게 말하고 식상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하는지 자꾸 그렇게 해야지 육신을 운용할 줄 알아요. 요즘 이렇게 가족 드라마 같은 경우 이렇게 부모가 자식한테 대하는 모습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부모가 자식을 대할 때 자식한테 같은 말을 해도 얘야 말투에서 사랑을 느끼고 그러니까 그런 걸 해도 팔자를 생각했을 때 육신이라고 하는 것보다가 육신을 진짜 이렇게 자식을 갖다가 정말 귀하게 여기지 않는 분은 하나도 없거든요. 어떤 접근하는 방법, 자식을 갖다가 어떻게 귀하게 여기는 것인지. 실제 이렇게 내 자손대에서 내 대에서 다음 대를 연결시키지 않는 그 뭐랄까 유업이라 그럴까 유업? 내 근성을 갖다 주입시키지 않는 방법이 팔자가 이렇게 지금 이렇게 생기지 않으면 사회 속에서 길러내는 게 가장 건강한 것 같아요. 사회 속에서. 열심히 학원 보내고 열심히 바깥에서 학교 생활 속에서 성장하는 아이들이 오히려 건강할 수도 있어요. 지금 이와 같은 부모들이 흔하지 않거든요. 지금 저녁에 10명 중에 한 사람이 그런가? 100명에 한 사람이 이럽니다. 우리 팔자에서 재생건강인사인데 정인이 일간생에서 식상을 하는 거? 단 100명에 한 명도 안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면 내가 기르는 게 아니라 선생님을 믿어주셔야 되거든요. 학교 선생님. 대개 상관 같은 경우의 교육은 특히나 이 상관 이런 교육은 내가 보니까 학교 선생님한테 학원 선생님한테 이렇게 하는데 우리는 학원 선생님하고 얘기 잘하면 돼요. 그래서 학원 선생님의 의중을 학교 선생님의 의중을 많이 반영하는 어떤 그런 것을 교육하면 더 현명하지 않겠냐. 서울대 보면은 부모 엄마 팔자는 정해졌더라. 그 사람하고 상의를 해서 얘기해보면 그 사람의 사고와 의지가 팔자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더라도 벌써 정인이 일간을 생하는 사고를 갖고 있고 일간의 식신을 생하는 사고를 갖고 있더라. 애하고 똑같이 호흡하려고 하는 그의 생활 태도가
아침에 애 일어날 때 먼저 일어나서 밥 차려주고 애 올 때 미리 준비하고 똑같이 고3처럼 행동하려고 하는 고3 엄마의 서울대 가는 엄마의 처세는 당연히 얘가 서울대 가게 생겼지. 편입이 있으면 내 사정이 있거든. 나 그림 그려야 돼. 나 영화 봐야 돼. 이런 얘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시간이 부족하다고 하는 게 이해가 안 되시는 게 고3에 똑같이 해요. 어떻게 저렇게 똑같이 하는 거예요? 아빠도 그래. 아빠도 똑같이 하는 거예요. 그게 눈높이 교육이에요. 네 일이 있고 내 일이 있다고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함께 하는 거예요. 아까 이게 화토라고 하는 설명 잠깐 드렸는데 화토, 화생토, 화토 동굴이라고 하는 말도 다 책에서 써있죠. 화토 동굴. 그리고 육신에서는 재생관. 참 모든 그 기준은 재생관과 화생토라고 하는 이 기준에서 우리는 이렇게 만나고 서로 각자 생각하고 있다. 각자 다 개인적인 생각을 하고 있다. 이 생각에 대한 향방으로 소통합니다. 서로가. 그래서 우리는 화생토하는 향방, 재생관하는 향방. 현실을 제대로 직시하라는 얘기고 제대로 보라는 얘기예요. 이 사회가 어떻게 돌아가는지 보라는 얘기입니다. 멀리는 사회지만 작게는 내 가정이 어떻게 지금 돌아가고 있는지를 관심을 보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인사 중에서 제일 좋은 인사가 뭔가 그렇게 고민해봤더니 우리 아버지는 맨날 뭐 별거 없지 밥은 잘 먹고 다니니 이렇게 얘기해요. 아버지가 그 말이 무슨 뜻인지 나이 40 넘어도 이 잘 모르니 이거 큰일이야. 별거 없니 밥 잘 먹고 다니니 넌 어떻게 국물은 쏙 빠지고 맨날 건더기만 나는 거야. 국물은 쏙 빠지고 네. 40대 50대라는 나이는 어른들도 배웅해드려야 되고 내 자손들도 키워야 되는데 어른들 배웅 기쁘게 해드리려면 제가 국물도 좀 든든하게 있어야 되는 것 같아. 국물이 없어. 나는 효자인가? 효자인가? 아빠뿐만 아니라 효자 노릇하는 게 가장 큰 자식 교육인 것 같아요. 내가 효자라는 것은 내가 이렇게 자식 새끼하고 할아버지 할머니하고 연결시켜줘야 되는 그 역할은 눈높이 교육 중에서 최고의 눈높이 교육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질문 좀 해보세요. 저 그냥 그만할래. 이제 더 하다 보면 또 눈물 나게 만들 것 같아요. 그 부분에서는 약간 생각을 좀 더 해볼게요. 제가 그냥 궁극적인 얘기라 너무 당연한 얘기예요. 어쨌든 자식 교육이 보통 힘든 게 아니어서 내가 자식 교육하는 능력이 아니라 결국 할아버지, 할머니, 형제들, 식구들한테 연결시켜줘야 되는 그 역할, 교두보 역할이라도 제대로 해라 하자 그 얘기예요. 그 속에서 내 모습을 애가 스스로 보고 판단하게 만들어요. 핵가족화되고 있는 이 시절에 핵가족화되기보다는 대형 가족화하는 그런 방법론을 생각하자는 얘기예요. 선생님들이 공부하는데 애들 들고 오세요. 내가 선생님들이 애들 들고 오면 내가 자리 이거 내가 옆 하나 더 틀 거야. 애들 진짜 같이 공부하는 거 상당히 물론 이게 거짓말이에요 이거. 완전.